선생님 합격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네. 발표 나자마자 저한테 막 연락하시고 네. 선생님 제일 먼저 연락 주셨어요. 네. 발표창 보자마자 전화하신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10시 1분에 바로 전화를. 그러니까 너무 진짜 기쁜 소식이었고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일단은 합격 소감도 좀 전해주시고요. 네. 합격하고 나서 하기 전이 뭐 변화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은 연수까지 다 이제 끝내고 네, 오셨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합격 소감과 함께 뭐 이제 그 연수까지 끝내고 오신 그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1차는 전날에 이제 교수님께서 너무 제가 그 실망을 크게 할까봐, 떨어졌을 때 실망을 크게 할까봐 마음을 좀 편안히 놓고 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인지라 제가 열심히 했던 그 과정이 떠오르면서 당연히 조금씩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5개월, 6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기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기대가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저는 잔임으로 근무를 했어서 유치원에서 확인을 했는데 교실에서 딱 1차 창을 확인하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물론 컷이었지만 컷도 너무 다행이다라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부모님보다 먼저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고 네네. 저 붙었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교수님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선생님 축하해요 하는데 너무 그땐 그 마음은 이로 말할 수 없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총 3번의 올해까지 3번의 시험을 봤으니까 1차 합격창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합격하면 이런 창이 뜨는구나 하면서 약간 좀 감격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너무 기쁘고 벅차서 다른 분들은 컷으로 합격하면은 막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데 저는 이 창을 여태까지 못 봤으니까 그냥 너무 행복했고, 이제 교수님의 2차 공부 열심히 하고 2차 때는 하루 전날은 너무 심장이 떨려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막 한 새벽 4시까지 뒤척뒤척 하다가 또 이렇게 그때도 역시 출근을 하고 있어서 교실에서 이제 또 10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딱 창이 뜨니까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그 창이 보이는 거예요. 네네.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계속 새로 고침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구나 하면서 갑자기 제가 여태까지 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주마등처럼 짝짝짝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막, 이러면 원래 유치원에서 이러면 안 되지만 아이들이 선생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러는데 선생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부모님께 이제 소식 알려드리고, 저보다 더 합격을 바라던 분들이 많았어서 응원해준 분들한테 뭔가 그 응원이랑 사랑을 보답한 기분이고, 저도 합격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도 들었고, 수험생에서 진짜 이제 공립교사가 된 거니까 제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진짜. 행복하고 선생님도 이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네, 축하드려요, 정말.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 기억이 나는 게, 아까 선생님도 이렇게 수기 발표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저랑 전화통화하시면서 선생님 굉장히 강조했던 게, 올해 합격이 목표가 아니다. 내년이 목표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답안지는 선생님이 공부도 안 하고 막 써서 보내주신 그 답안지랑 첫 번째 답안지랑 두 번째 답안지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었어요. 갈수록 팍팍팍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갈수록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저한테 막 자랑했어요. 교수님 저 링커트원 했어요. 막 이렇게 자랑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셨는지, 그 선생님의 그 공부를 이제 물론 저랑 같이 막 열심히 하셨는데 그 열심히 하게 되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도 처음엔 열심히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신 과정 뭐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5년도가 내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그냥 24년도는 1차 준비를 반년 더 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인지도 때 저는 몰랐는데 교수님께서 선생님 한 번만 일주일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실력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저만 개인 지도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과 함께 해주시니까 막 오늘 뭐 링거를 맞고 왔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막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미 전문가이신데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그냥 수험생일 뿐인데 내가 저분보다 노력을 안 하면은 이건 너무 죄송한 일이 아닌가? 직접 매일 자기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는데 나만 너무 안일하게 있으면은 이건 좀 죄송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 일주일만 열심히,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만 해보라니까 나 할 수 있겠네 하고서 이제 정말 일주일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퇴근하고도 바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주말도 막 공부하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막 미주 신경성 실신도 오고 막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처음으로 쓰러져 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진작에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서울대에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막 해주시고 했는데 진짜 성과가 보이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생님 25년도 목표 말고 24년도로 잡아보자. 옆에서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저는 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었는데 생기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물론 교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런 것도 좋았지만 저는 그 정서적으로 지지해 준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22년도 임용을 그 혼란의 임용을 보고 난 이제 임용고시를 보지 않겠다 해서 약간 회피성으로 취직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에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이지선 교수님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늘 암기형으로 공부를 했는데 22년도처럼 사고형이 나와버리면은 이번에도 또 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루 만에 운명이 결정되는데 10회 모의고사로 이거를 점검을 할 수 있는지 늘 저는 그게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희망하게 강사님 여러분들을 찾다가 이지선 교수님은 개론 때부터 실전처럼 계속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라면은 이번엔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고 딱 문제를 받았는데 정말 22년도와 흡사한 이번에 24년도와도 흡사했던 사고형 문제들이 정말 많았고 문제 질과 유형도 제가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암기형이랑 좀 달랐던 그런 서술형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냥 교수님께서 주시는 문제를 열심히 풀면은 점수가 올랐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은 타강사분들의 모의고사를 공유해서 여러 문제를 풀면 좋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냥 저는 이미 시간도 없을 뿐더러 약간 교수님의 문제를 풀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나는 이지선 교수님만으로도 충분해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질 좋은 문제와 정서적 지지 덕분에 1차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개인 지도도 잘 활용하셨지만 제 패키지 강의도 굉장히 활용 잘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암기장 활용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개강론은 5월 달에 저 혼자 이전에 공부했던 개념서로 공부를 했는데 정말 방대한 양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었는데 한 번 훑었다고 해서 모든 게 암기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암기장을 한번 회독을 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때 암기장을 실제로 보지 못했었을 때라 그 두꺼운 개념서일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회독을 하라는 말이지? 하고서 딱 PDF 파일을 열었는데 굉장히 가벼운 암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정도면은 회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일병행이다 보니까 그 암기장을 모아찍기를 해서 출퇴근을 할 때 막 여러 번 보고 아까 제가 말한 형광펜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별표를 해서 그 부분을 여러 번 본다든지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막 이전에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이상한 곳에서 끌어온 개념, 정말 방대한 개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개념에 필요한 부연 설명과 예시 이런 것들이 딱 주어지니까 제가 그 짧은 시간 내에 개념들을 여러 번 회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암기장을 백지로 줄줄줄 쓰기보다는 그냥 계속 다독하고 회독하고 입으로 뱉어보고 그렇게 암기를 해서 개념들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선생님 답안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암기장 활용을 많이 하신다고 이제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자, 그리고 제 수업 같은 경우에 문제가 진짜 많잖아요. 네. 1차도 2차도.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풀어봤던 문제 비슷한 것들을 많이 만나셨는지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문제가 자꾸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뭐 질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어떤 점에서 활용도가 있으셨는지 문제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이미 이전에 그 암기형으로 된 문제풀이에 익숙해져서 제가 서술형 답안을 적을 때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봐도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서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서술형 답안으로 많이 고쳤는데 일단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풀어야 되는 문제가. 근데 저는 또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개인 지도 때 교수님 너무 문제가 많아서 시간은 부족한데 못 풀면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일단 그럼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한번 봐라 라고 하셔서 강의를 1.6배속을 하고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1.6배속을 하고 교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저는 봤더니 저랑 정말 다르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뭐 교직 발달 주기 하면은 학자 여러 명 떠올리고 이 사람이겠지 하고서 적었는데 교수님은 그 문제에서 근거를 찾으시고 어떻게 사고를 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전 제일 좋았던 거는 답안지가 이렇게 긴 답안지는 처음 봤어요. 해설지가 이렇게 긴 건 처음 봤어요. 네네. 정말 그냥 간단한 문제여도 넘어갈 수 있는 해설인데 너무 간단한 문제여도 해설이 정말 자세히 있으니까 저는 문풀 한 8월부터는 개념서 암기장보다는 정말 해설서를 마법의 책인 것처럼 해설지를 마법의 책인 것처럼 여러 번 보고 이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해설지를 복습을 하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기 들어갈 키워드는 이거구나.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두면은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좀 더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해서 해설지랑 모범 답안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해설지가 너무 자세하고 제 궁금했던 부분도 잘 들어가 있어서 전 너무 해설지 공부를 강추드립니다. 모범 답안은 필사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모범 답안은 저랑 답이 아예 다른 부분은 왜 암기를 했었고, 모범 답안도 해설지처럼 공부가 가능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뭐 놀이이론에서 이런 게 있으면 끝! 이게 암기가 아니라 왜 이거인지 정말 자세하게 답안이 되어 있어서 그것 자체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개념 공부가 되어서 저는 늘 강의를 끝난 다음에 암기장보다는 그 강의 해설지와 모범 답안을 여러 번 읽고 저도 혼자 이렇게 다시 풀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해설지하고 모범 답안 활용을 많이 하셨고, 네. 모범 답안은 아예 통째로 이제 많이 외우신 케이스라는 거죠. 네. 예, 저도 이제 합격생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수업 시간에 그런 노하우를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또 2차도 저와 함께 이제 계속 해주셨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강의와 개인지도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는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또 개인 지도는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공부 시간이 짧아서 기대는 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1차 합격 발표 전에는 2차 공부를 그렇게 비중 있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강의 조금 보고 이제 유치원 업무에 좀 더 충실했는데 합격자 발표가 나자마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게다가 컷이었으니까 뒤집지 않고서는 안 되고, 저는 또 평가원 지역인데 2차 뒤집는 게 어렵다고 소문이 난 평가원이어서 정말 큰일 났구나. 왜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걱정된다고 하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근데 저 컷인데 어떻게 하죠? 해서 일단 밀린 강의부터 선생님 한 번씩 들어보세요 라고 하고 밀린 강의를 보면서 저는 2차 준비가 처음이었어서 면접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구나, 모범 사례에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발문이나 이런 걸 조금씩 적어놓고 일단 강의를 먼저 다 끝낸 다음에 교수님께서 저한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뱉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 내에 그냥 선생님 입으로 뱉으세요 라고 해서 첫날에는 정말 엉망진창인 수업도 해보고 요 답안의 요지와 다른 면접
연습도 막 해보고 했는데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 뱉으니까 조금씩 자신감도 붙고 뱉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어느 포인트를 두고 수업을 해야 하는지 이 면접에서 묻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제 수업과 면접이 끝난 후에 정말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거 보고서 아 나는 좀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했구나. 아 이런 유형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더 보여야 하는구나 라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교수님의 2차 문제가 기출보다는 전 조금 많이 어렵다고 그렇죠. 네. 느껴졌었는데 그것도 너무 도움이 됐던 게 24년도 평가원 문제가 이제 많은 그 임용 카페에 가보니까 다들 혼란의 2차 시험이었다고 평소 평가원의 수준에서 너무 높았던 자체 출제 지역 같았던 문제들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미 교수님과 함께 호남 유형도 해보고 이음 교육도 해보고 여러 것들을 다 해봐서 떨리지는 않고 그냥 바로 수업이 짝짝짝짝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냥 약간 어렵네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망했다. 왜 어떻게 평가원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아, 나 정말 이지선 교수님이랑 함께 하길 잘했구나 라고 생각도 들고 이미 1차에서 저는 수업보다는 면접이 걱정이 컸는데 1차에서 이미 교수님께서 되게 많은 뭐 디지털 역량, 환경교육, 이음교육 이런 거를 정말 자세하게 많이 다뤄주세요. 배경지식과 신이론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미 1차 공부 자체가 면접의 배경 지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차 준비도 되게 짧았지만 이미 1차를 교수님이랑 함께 탄탄하게 하니까 당연히 면접에서도 배경 지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고 오히려 같이 제가 아까 발표했을 때 동기들이랑 같이 면접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늦게 준비를 했는데 제 답안이 제일 괜찮았다고 그런 피드백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지선 교수님 강의의 장점은 1차 공부가 2차 공부로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 배경 지식이 면접에 녹아들 수 있고 그리고 그 2차 수업 실현의 문제가 평가원이나 그런 지역들보다는 약간 좀 고차원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풀 수 있겠다는 깡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디테일한 피드백이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나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떠는 사람인데 오히려 2차 때는 1차보다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의 문제랑 피드백 덕분에 2차도 제가 뒤집을 수 있지 않았나. 정말 뒤집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4점으로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교수님과 함께해서 2차 공부도 문제없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개인지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네.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개인지도는 커리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네. 개인지도 방식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선생님들 유형이 다르고 뭐 초수인지 N수인지 뭐 공부가 많이 된 성격이 또 이제 막 괄괄한 선생님인지 유약한 선생님인지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제가 다 숙제도 다 다르게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 지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도 뭐 개인 지도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개인 지도 활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선생님이 좀 해주실 만한 거. 왜 다른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세요. 개인 지도 도대체 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요거 궁금해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시험 문제가 좋다고 뭐 많은 선생님들이 1차든 2차든 제 문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직접 풀어보지 않은 분들은 문제가 어떻게 좋은지 시험장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네. 뭐 이렇게 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또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개인 지도랑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랑 요것만 끝으로 그냥 편하게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 지도는 그때 처음에 저는 이지선 교수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여가지고 막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었어서 이 강사님이 나를 평가해 주신다네? 그러면 내 실력을 한번 평가해 보라고 할까?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실전처럼 문제를 푸고 자 이제 채점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보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건방진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1번부터 8번까지 논술에서부터 교육과정 A, B까지 실전처럼 푼 문제를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느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같이 채점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막 그냥 일반 해설지를 보고 제가 스스로 채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가 점수 배점이 큰 부분인지 어디가 답안 작성의 힌트인지를 문제를 읽는 법부터
작성하는 법까지 꼼꼼하게 같이 해주시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아,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알 수 있었고, 논술 같은 경우도 저는 오히려 조금 논술이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 전 논술이 너무 걱정돼요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제 성향이랑 상황에 맞게 그럼 논술을 뭐 일주일에 얼마큼만 작성해 보세요, 뭐 어려우면 본론만 작성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숙제도 내주시고, 약간 제가 자신 없어 하는 과목이 있으면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문제를 또 주시면서 문제를 풀고 제가 못하는 유형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 유형에 관련된 암기장도 회독해 보고 하면서 그냥 제가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숙제를 내주시고 그 방향을 잡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아마 25 유아 임용에는 일병행 선생님들도 많을 텐데, 일병행은 너무나도 공부 시간이 1분 1초가 아깝고 소중한 시간이라 공부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까 그거대로 따라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지도는 전 진짜 과외처럼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강의에서 강사님이랑 직접 1대1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뭐 정말 먼발치에서나 볼 수나 있지. 이렇게 1대1로 대화 가능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메리트이거든요. 문제 출제자와 함께 이 문제를 분석해보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그래서 개인지도 받을 때 너무 고민이 돼요. 저도 처음에 되게 고민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냥 내가 안 그래도 부족한 시간인데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너무나도 건방지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고, 개인 지도에 대한 염려보다는 조금 기대를 가지시고 교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전 놀랐던 게 24년도 1차 시험 딱 봤는데 교수님 문제에서 봤던 문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특히 24년도 유아임용은 안전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1차 때 안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개강론 하기에도 벅찬데 내가 건강안전법까지 봐야 해? 해시리까지만 가져가자라고 생각하고, 건강안전법은 교수님이 풀어주시는 문제들만 모아서 따로 건강안전 단권화를 했는데, 그 문제만 시험 전에 읽고 들어갔는데 정말 하임리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교수님 문제에서 봤던 그 안전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교수님 문제만 풀면은 웬만한 건 다 다룰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찰흙같이 가소성, 이런 놀이 재료의 특징, 이런 문제들도 너무 놀랐던 거예요. 문제를 보고 어떻게 교수님은 문제에서 찰흙 색종이 딱 2개를 다뤄줬는데 진짜 신기하게 찰흙 색종이 같이 비구조적인 자료들이 쭉쭉쭉 나와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커버가 되고 준비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부연 설명해줄 때 뭐 장의존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또 교육과정에 초반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1차를 풀면서 너무 들떠가지고 내가 지금 이 들뜬 기분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오히려 집중해서 문제를 더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때도 정말 많이 교수님과 문제를 풀었는데 저는 2차 때 기출을 푸는 것보다 교수님 문제를 푸는 게 솔직히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너무 많았고 어려웠는데, 진짜 신기하게 교수님이랑 같이 디지털 기기도 미리 준비하고 뭐 환경교육, 민주시민, 토론, 심지어 기출에서는 토론이 출제된 적이 없는데 토론까지 저희는 준비를 했었으니까 뭐든 나와봐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24 유아임용 2차 평가원 기출이 이야기 나누기인데 디지털 기기도 들어가야 되고 확산적 발문도 들어갔어야 되고 조건이 되게 크지만 까다로웠어요. 근데 이미 저는 다 한 번씩 다뤄봤던 거니까 다양한 주제들을 다 다뤄봤었으니까 약간 문제를 보고서 어떡하지 보다는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내가 디지털 기기 나오면은 교수님이 예시해준 디지털 기기가 뭐가 있었지? 라고 생각이 바로바로 돼서 조건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 2차는 다른 수험생분들이 양치기다라고 많이 풀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를 많이 푸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질 좋고 적중도 높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제가 떨지 않고 제 실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사실 뭐 더 나눌 얘기는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선생님 이제 그 뭐 저하고는 계속해서 교류하시면 또 선생님하고 제가 도움드릴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선생님도 현장에 계시면서 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선생님 좋은 선생님 되시고요. 네. 네, 선생님 앞으로 더 행복하실 거를 저는 믿고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